세월호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한 사람은요, 최승호 사장과 변창립 부사장, 정영일 보도본부장,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경영본부장, 이렇게 MBC 임원단들이 7명이 분향소를 찾았고요. 이곳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MBC의 잘못을 사죄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지난 정권의 세월호에 대한 정상적이지 않은 방송 행태, 거기에 앞장섰던 MBC. 이 세월호 유가족과 관계자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을 종북 좌파로 몰아붙인 게 MBC였죠. 네. 그 MBC가 박근혜를 비롯한 그 당시 정부의 밀명을 받아서 그러한 작업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MBC 임원단하고 사장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해직 기자 최승호 기자가 사장이 되면서 이것만 해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인 건 맞잖아요. 여기에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방문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은 단지 아이를 잃었을 뿐인데 종북 빨갱이가 됐다. 힘없고 약한 국민 편에서 진실만 보도해서 청와대 언론이란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때 PD수첩, 사장이 바뀌고 나서 첫 PD수첩이 세월호 참사 보도에 박근혜와 청와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상황을 보도를 했어요. 사실 이번 PD수첩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동안 그 파업하면서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MBC에 파업을 했던 기자들이 얼마만큼 큰 아픔을 갖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할게, 본인들이 비겁해서 싸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괴감과 뉘우침을 갖고 있으면서 사장이 바뀔 시기를 즈음으로 해서 이 뉘우침 것을 PD수첩이라는 한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이것은 그 당시에 MBC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MBC라는 조직 자체가 박근혜 정권에 굴복하고 시키는 대로 했었던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거든요. 이것도 또한 높게 봐줄 만해요. 그동안 사실은 PD수첩이 M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PD수첩을 비롯한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수많은 탄압을 받고 사실은 이게 종북 좌파 프로그램이다. 좌파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런 누명까지 써가면서 탄압을 받았던 게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탐사 보도를 아예 못하게 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는 MBC의 어떤 더 재밌어진 모습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 MBC 사장과 임원진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승호 PD가 사장이 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장은 편성에 대해서 왈부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 보도에 관계된 부분은 보도국장이라든지 기자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과연 지난 9년 동안 그 안에서 조그마한 종지 안에서 아귀다툼 벌이던 사람들이 넓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사건과 이슈를 하나의 끈으로 연결을 해서 얼마만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번에 MBC에서 나오는 오보였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에 간 것에 대해서 MBC가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 의혹이죠. 의혹이었죠. 의혹. MBC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그거였죠. MB의 해외 비자금 관련해서 간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북 비선 접촉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바로 선을 그었거든요. 있는 현상 그대로만 받아오.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가고 그곳에 가서 정상들과 만날 거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MBC가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MBC 보도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무엇이 놀랍냐 하면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대북 접촉하고 이런 걸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MB 자금 거. 수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MBC가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신뢰성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다면 후속 보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MBC가 그렇게 추측해서 보도할 거면은 팟캐스트를 하지
왜 그 공중파에다가 그런 거를 보도를 할까요? MBC가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자기들이 확신을 갖고 믿었다면 후속 보도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크로스 체크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까지는 아니어도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과 방송을 했어야 돼요. 오보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가 아니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 방송이나 정정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태가 커진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씹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키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 MBC가 지금 그 최승호 사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앞으로 변화할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건건이마다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무기는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시대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직업으로 행하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본질에 가장 충실할 때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수익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방송의 가장 큰 본질은 시청자예요. 고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고객이기 때문에 방송국의 고객인 시청자한테 잘하는 거는 입에 발린 달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거 사실을 전달하고 그 분석하고 예측하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한 그 타이밍에 전달해내는 게 자기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지금 뭐 채널이 MBC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MBC 뉴스를 봐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는 그렇죠. 이런 MBC를 MBC가 다시 그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투구 우파나 우익 입장에서 자기들의 채널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뒷소문이지. 사실 도덕적으로 최승호 PD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만 유지를 해도 맞아요.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나왔던 보도에 오류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당장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MBC를 또 죽일 놈 취급해서 문 닫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방송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송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구정물을 정수기에 넣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딱 좋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조금 두고 봤으면 한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사장과 임원진이 바뀌고 이 조직 정비가 말단까지 내려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그 조직 정비가 뭐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장과 경영진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마인드가 말단의 기자까지 쭉 전파가 돼서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그 시간이 걸릴 동안 과연 MBC가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온전히 MBC의 노력의 여야에 따른 거예요. 그 노력은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PD 수첩을 시작으로 그렇죠. 그 방송을 송출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다는 게 그게 진정성 있는 행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봤던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유가족 어머니께서 노란 리본을 이 구자중 경영본부장한테 달아줄 이분이 눈물을 막 흘려요. 저는 그 모습에서 MBC의 임원진들이 반성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MBC나 MBC를 비롯한 공중파 방송이 부재했던 그 기간 동안 저는 416TV를 만드셨던 지성이 아버님이 계세요. 이분이 정말 모든 집회 때 뭐라 그러지? 승합차에 옷이랑 다 싣고 다니시면서 그리고 아무런 안전장비 이런 것도 없이 지붕 위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셔서 삼각대 카메라 잡고 항상 그렇게 방송하시는 걸 봤었거든요. 그게 정말 가슴 아팠어요.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나섰던 이유는 MBC 같은 방송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반성을 하시고 다시 돌아온다면 국민 방송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다시 사랑받는 좋은 친구 뭐죠? 무슨 친구죠? 만나면 좋은 친구. 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다시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MBC에 이런 기회를 줬는데 제대로 일을 못하면 좀 무한도전도 안 볼 거예요. 김태호 PD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던데요? 뭐 그건 지사정이고 무한도전도 마음에 안 들면 안 볼 거야.
말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뒷소문이지 사실 도덕적으로 최승호 PD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정도의 도덕적인 수준만 유지를 해도 맞아요. 굉장히 훌륭한 조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장이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나왔던 보도에 오류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그 다음날 당장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은 MBC를 또 죽일 놈 취급해서 문 닫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죠. 방송이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방송국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구정물을 정수기에 넣어서 맑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갑자기 그냥 딱 좋아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조금 두고 봤으면 한다는 마음이. 그러니까 사장과 임원진이 바뀌고 이 조직 정비가 말단까지 내려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예. 그 조직 정비가 뭐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살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장과 경영진이 갖고 있는 언론에 대한 마인드가 말단의 기자까지 쭉 전파가 돼서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고요. 그 시간이 걸릴 동안 과연 MBC가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온전히 MBC의 노력의 여야에 따른 거예요. 그 노력은 이미 시작이 된 거잖아요. 사실은 네. PD 수첩을 시작으로 그렇죠. 그 방송을 송출한 다음에 다음날 바로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다는 게 그게 진정성 네. 있는 행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제가 봤던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유가족 세월호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한 사람은요, 최승호 사장과 변창립 부사장, 정영일 보도본부장, 조능희 기획조정본부장, 구자중 경영본부장, 이렇게 MBC 임원단들이 7명이 분향소를 찾았고요. 이곳에서 무릎 꿇고 그 앞에서 MBC의 잘못을 사죄드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지난 정권의 세월호에 대한 정상적이지 않은 방송 행태, 거기 앞장섰던 MBC. 이 세월호 유가족과 관계자들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분노한 수많은 시민들을 종북좌파로 몰아붙인 게 MBC였죠. 네. 그 MBC가 박근혜를 비롯한 그 당시 정부의 밀명을 받아서 그러한 작업을 했던 거였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진솔하게 MBC 임원단하고 사장이 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보였다. 그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해직 기자 최승호 기자가 사장이 되면서 이것만 해도 불과 몇 달 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인 건 맞잖아요. 여기에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방문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은 단지 아이를 잃었을 뿐인데 종북 빨갱이가 됐다. 힘없고 약한 국민 편에서 진실만 보도해서 청와대 언론이란 오명을 벗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때 PD수첩, 사장이 바뀌고 나서 첫 PD수첩이 세월호 참사 보도에 박근혜와 청와대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상황을 보도를 했어요. 사실 이번 PD수첩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동안 그 파업하면서 이 넓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사건과 이슈를 하나의 끈으로 연결을 해서 얼마만큼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번에 MBC에서 나오는 오보였어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중동에 간 것에 대해서 MBC가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그 의혹이죠. 의혹이었죠. 의혹. 한 MBC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그거였죠. MB의 해외 비자금 관련해서 간 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대북 비선 접촉을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청와대는 바로 선을 그었거든요. 있는 현상 그대로만 받아오. 임종석 비서실장은 해외 파병 군인들에 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가고 그곳에 가서 정상들과 만날 거다. 그 외에는 없다라고 했는데 MBC가 이런 이제 추측성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MBC 보도를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무엇이 놀랍냐 하면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가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북 접촉하고 이런 걸 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MB 자금 거. 수사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MBC가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신뢰성이 있다면 신빙성이 있다면 후속 보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MBC가 그렇게 추측해서 보도할 거면은 팟캐스트를 하지
왜 그 공중파에다가 그런 거를 보도를 할까요? MBC가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자기들이 확신을 갖고 믿었다면 후속 보도가 나와줘야 돼요. 예. 그래서 크로스 체크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명까지는 아니어도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MBC에 파업을 했던 기자들이 얼마만큼 큰 아픔을 갖고 있었는지 솔직하게 얘기할게 본인들이 비겁해서 싸우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자괴감과 뉘우침을 갖고 있으면서 사장이 바뀔 시기를 즈음을 해서 이 뉘우침 것을 PD수첩이라는 한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들이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봐요. 이것은 그 당시에 MBC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MBC라는 조직 자체가 박근혜 정권에 굴복하고 시키는 대로 했었던 조직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거든요. 이것도 또한 높게 봐줄 만해요. 그동안 사실은 PD수첩이 M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PD수첩을 비롯한 그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수많은 탄압을 받고 사실은 이게 종북 좌파 프로그램이다. 좌파 양성 프로그램이다. 이런 누명까지 써가면서 탄압을 받았던 게 사실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탐사 보도를 아예 못하게 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는 MBC의 어떤 더 재밌어진 모습을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 MBC 사장과 임원진들이 바뀌기는 했지만 최승호 PD가 사장이 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사장은 편성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 개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맞아요. 그러면 이 보도에 관계된 부분은 보도국장이라든지 기자들이 올바른 시각을 갖고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과연 지난 9년 동안 그 안에서 조그마한 종지 안에서 아귀다툼 벌이던 사람들이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사과 방송을 했어야 돼요. 오버에 대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청와대가 아니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 방송이나 정정 방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태가 커진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씹은 거죠. 쉽게 네. 얘기하면. 키울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저는 이 MBC가 지금 그 최승호 사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앞으로 변화할 텐데 그렇죠. 이렇게 일일이 건건이마다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무기는 안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저는 이 세상에 우리 시대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배웠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기가 직업으로 행하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해서 본질에 가장 충실할 때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수익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방송의 가장 큰 본질은 시청자예요. 고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고객이기 때문에 방송국의 고객인 시청자한테 잘하는 거는 입에 발린 달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래 해야 되는 거 사실을 전달하고 그 분석하고 예측하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정확한 그 타이밍에 전달해내는 게 자기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뭐 채널이 MBC밖에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사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 기대를 가지고 MBC 뉴스를 봐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저는 그렇죠. 예. 이런 게 나온 거예요. MBC가 다시 그 정상적으로 되는 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투구 우파나 우익 입장에서 자기들의 채널이 유지되기를